혈액암 투병 중이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국민 배우를 앗아간 병이 혈액암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한간에 혈액암에 대한 설들이 난무하는데 그중 하나, 이유 없는 멍이 혈액암의 신호다. 별다른 충격 없이 자주 멍이 들면 혈액암을 의심해야 된다고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멍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나이가 들면 멍이 더 잘 생기는 건가요? 혈액암은 멍 말고 어떤 신호와 같이 나타날까요? 멍은 혈관이 손상되면서 피가 새어나온 흔적으로 노화, 약물, 영양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데 정말 혈액암과 관련이 있을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팩트 체크해 봅니다. 바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유 없이 멍드는 것도 속상한데 이게 혈액암의 신호일 수 있다?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혈액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혈액암으로 혈세판 개수가 떨어지거나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쉽게 멍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부딪힌 흔적도 없는데, 부딪힌 적도 없는데 멍이 굉장히 크게 생겨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자료하면서 같이 저렇게 큰 멍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작은 혈관에 출혈이 생기면은 점을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놓은 것 같은 점상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소판 숫자가 줄어들면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인 지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출혈 성향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피가 나는데 되게 오랫동안 코피가 난다거나 치아를 닦았는데 작은 자극에도 잇몸 출혈이 생긴다거나 또는 여성의 경우는 월경이 과다해져서 양도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액암 하면 한 가지 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혈액암은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을 말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이런 것들이 모두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혈액암은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혈액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혈액암 걸리신 분들이 몸살처럼 감기에 안 걸렸는데 으실으실 춥고 열도 나더라. 이게 증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멍과 출혈은 혈소판이 기능을 못하거나 숫자가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지만요. 또 적혈구가 감소가 되면 빈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하면 숨이 가쁘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혈구 자체가 또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져서 왠지 모르게 감기가 오래가면서 몸살이 자주 온다거나 또는 이유 없이 자꾸 발열이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림프종만은 덩어리를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 림프절들이 많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목 주변이랑 겨드랑이, 사타구니인데요. 이런 부부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듣고 나니까 갑자기 혈액암은 아닐까 하는 막 걱정도 되는데요. 혈액암인지 아닌지 피 검사 해보면 나오나요? 네, 쉽게 하실 수 있는 검사가 혈구 검사고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비교적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혈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지표는 주로 세 가지인데요. 화면 보시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수치고요.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라서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수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수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 감염에 취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백혈구의 모양도 보게 되는데 미성숙한 백혈구, 블레스트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혈액암을 의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꼭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건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고요. 이제 혈색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쁜 세포들이 골수를 차지해서 헤모글로빈 수치,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한 증상들이 동반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수치는 혈소판, 플레이틀릿 수치인데요.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지혈 기능을 담당해서 이렇게 혈액암이 생겨서 혈소판 수치가 과다하게 올라가거나 과다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멍이 잘 들거나 코피 같은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구 수치만 가지고 진단이 다 되는 건 아니라서 검사에서 이런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들으시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걸릴 일이 많으니까 심장 관련된 기사는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이 급성 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발생 위험 높다. 심장 저격수 급성 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위험 높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이게 혈액암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교수님? 이런 연구들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국내 연구진이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었는데
보건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던 10만여 명의 환자를 찾았고요. 거기에 성별과 연령을 매칭해서 동일한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혈액암 발생 위험을 봤더니 유의하게 높더라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의 설명은 클론성 조혈증, 그러니까 조혈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막 모여 있는 이런 현상들이 심근경색에도 있고 혈액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가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고 아직은 좀 추가 연구를 통해서 더 증명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얘기 들으니까 뭐 걱정은 많아지는데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이유 없이 멍이 많이 든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팩트체크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하체, 그중 가장 중요한 부위 발가락인데요. 그런데 발가락으로 수건집기를 못하면 근감소의 신호라는 한간의 속설. 그리고 낙상 맞고 자리 보존 안 하려면 발가락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데 과연 어르신들은 지키고 있을까요? 그래서 찾은 이곳. 어르신들이 가득 모인 한 노래 교실을 찾았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 집기 테스트를 직접 해봤는데요.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는 상태로 다리를 골반까지 올려주면 통과. 성공한 어르신도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실패한 모습. 총 6명 중 2명은 성공, 4명은 실패했습니다. 이외에도 발가락으로 구슬을 옮기는 근력 운동과 책장을 넘기는 운동으로도 발가락 근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발가락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리 운동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발가락 운동을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지 못하면 근감소의 신호일지 발가락 하나로 내 건강 체크하는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네, 단도직이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 찝기를 못하면 이게 근감소의 신호로 볼 수 있나요? OX 뭘까요? 정답은 진실입니다. 이 근감소증은 꼭 이제 말단, 우리 중심부 관계없이 다 와요. 다 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중심부에 있는 허벅지 같은 큰 근육들은 어지간히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손이나 발에 있는 이렇게 작은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근감소증 초기에도 이게 벌써 줄어들었네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근육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손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발은 좀 그거보다 덜 쓰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수건을 잘 못 잡아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요 제 신체 가운데 가장 여리여리한 게 발이에요. 칼발이어가지고 예쁘게 생겼는데 근육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일단 손이나 발이나 똑같은 기관이거든요. 근데 손에 있는 이런 손가락에도 약간 말랑말랑하고 있는데 이런 건 근육이 아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손가락, 발가락의 손과 발의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이나 발을 크게 이렇게 쥐는 거, 이 근육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손과 발에 있는 근육들이 하는 작용은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 있죠. 손가락을 붙인다거나 편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부리는 이런 동작들이 손과 발에 있는 근육들이 하는 겁니다. 특히 발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똑같이 그 평평한 발바닥이 땅바닥이 아니라 좀 거친 데를 걷게 되면은 그런 미세한 충격 같은 것도 흡수를 하고 미세한 균형 같은 것도 잡는 것들을 저런 발에 있는 근육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발 근육이 만약에 뭐 약해진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잘 넘어지려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생기는데 저런 걸 충격을 잘 흡수를 못하니까 발이 맨날 피곤하고 아프게 되고요. 그다음에 잘 이제 균형을 못 잡으니까 발목이 잘 삘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부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역시 잘 넘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더 넘어가게 되면 충격이 계속 쌓이니까 뭐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무릎, 허리까지 생기는 여러 가지 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